순천시가 자영업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서 가장 길게 운영된 만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례가 개정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장흥에서 버섯 재배로 귀농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귀농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설계 공모 작품을 접수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당선되면 우선 협상권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3주 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국 최장 2단계 기록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명령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신한은행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 속에 순천시는 2단계 3주 연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순천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곳, 클럽이나 룸사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중점관리시설입니다. 노래방과 음식점, 카페, 방문 판매 업종, 제과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같은 일반관리시설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지원금은 올 연말 안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약 5,900여 개소에 26억 원 정도이며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서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될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아픔과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위로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3주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 달치 월세 정도는 보존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지역 경제가 계속 지금 악순환이에요. 기본적으로 폐업업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한 달 월세 부분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냐. 순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전액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인들이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리면서 정착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런 가운데 장흥 지역에서 버섯 장목을 특화해 성과를 내고 있는 귀농인이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가 만나봤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장흥군 용산면의 한 농가입니다. 하우스와 시설이 눈에 띕니다. 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니 곳곳에 나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달린 나무마다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배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목을 땅에 세워서 재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중에 원목을 매다는 부양식 재배법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부양식 재배법으로 재배하게 되면 버섯이 두툼하고 표면이 단단해집니다.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이는 다름 아닌 20대 귀농인. 지난 2016년 이곳 장흥에 들어와 상황버섯을 비롯해 다양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밭농사보다는 이제 이런 시설 쪽에서 하는 재배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버섯 정균 기능사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니까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것도 따고 그다음에 지게차 같은 것도 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하게 됐어요. 귀농하기 2년 전부터 버섯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물론 귀농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이곳에 터를 잡고 버섯 재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상황버섯의 경우 사계절 내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계절마다 생산할 수 있는 버섯을 재배해 쉬는 틈이 없습니다. 또한 버섯과 관련된 식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어 매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매출이 10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은 물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라고 하시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게 손쉽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재배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도 지역 환원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귀농 4년째 재배와 상품화로 버섯 작목을 특화해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풍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단체가 의회와 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천 지역 풍력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계측기가 13개 설치돼 있고 추가로 7곳이 허가됐다며 전국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주민들이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 입지 장소까지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러한 단서 조항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누더기 규정으로 법의 명확성이 크게 떨어져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혼란만 줄 뿐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해외 업체 11곳을 포함해 국내 23개 팀의 작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설계 공모는 작품 접수와 기술 검토 이후 공모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 1등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며 2등부터 5등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전남 지역 10가구 중 3가구꼴로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남 전체 가구는 74만 1000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전체의 32%인 23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부터 69세까지가 17.3%, 70세부터 79세까지가 18.9%, 80세 이상이 15.5% 등 60대 이상이 전체의 52%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월세, 자가, 전세 순으로 주택 점유 형태 비중을 보였는데요. 1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이 29.9%로 가장 높았고
월세 보조금이 21%,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6.7% 순이었습니다.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광역단위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할 전남 광역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가 해남군에 들어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통해 해남군 등 두 곳에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당 1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까지 저온 저장고와 예냉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광역 단위 수급 조절이 가능한 출하조절센터 건립은 전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목포 부주산 일대에 조성될 반려동물 놀이터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실시 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계약 과정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완성되면 각종 구조물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시설과 쉴 수 있는 의자와 그늘막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올해 11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중앙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40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34억 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협력 상가와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 집수리 사업과 행복 어울림센터 신축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권역별, 단계별로 추진되며 완도읍과 군회면, 금일읍과 노화읍 등 6개 지역입니다. 광양시가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비디오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수 소라면 장청마을에 국제적인 오션뷰 명소 육성과 체류형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 42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갯가노을 전망대와 갯벌 체험시설이 보강되며 갯벌 체험 지원센터의 탈의실과 샤워장, 교육공간 등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1월 1일 열릴 예정이던 남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취소됐지만 해맞이를 보기 위해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에 대비해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8일 목포시청에 찾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빵과 우유를 각각 1,000개씩 기탁했습니다. 12월 8일까지 집계된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9명은 병원에 격리됐고 25명은 격리 해제,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관됐습니다. 광양시가 아동참여위원회 학생위원 50명을 모집합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내년 1년 동안 직접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오는 20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소득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1헥타르당 지원 단가는 유기농 110만 원에서 200만 원, 무농약은 9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증 단계와 작물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660만 원, 전기 초소형차는 84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는 2,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한 대, 법인이나 기업은 3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